다녀올게. 나에게는 목숨보다 소중한 아내와 딸이 있다. 아내와 딸은 내가 살아가는 원동력이다. 만약 목숨을 바쳐야 할 때가 있다면 고민 없이 바칠 정도로 그 두 명을 사랑한다. 오늘은 월급날이니 저녁에 외식을 하자고 할까? 오늘도 사랑스러운 가족을 생각하며 출근을 하는데 뭔가 이상하다. 주변이 너무 조용하다. 원래 이 시간대에는 사람이 많았는데 오늘따라 한 명도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며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했다. 동시에 무언가 잘못되었단 걸 깨달았다.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빙빙 도는 것만 같았다. 그래서 눈을 꾹 감았다 다시 뜨는 순간 마치 순간이동을 한 것처럼 주변이 변해 있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인지를 하기도 전에 저 멀리 거대한 트럭 아래에 쓰러진 인형을 발견했다. 자세히 보니 그건 나였다. 내가 왜 저기에 있는 거야?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 혼란스러워하던 내 앞에 누군가 나타났다. 까만 머리에 검은 옷을 입은 아이가 날 바라보며 말했다. 트럭에 치이셨네요, 아저씨. 누구세요? 날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그 아이는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이내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했다. 굳이 사람의 언어로 표현을 하자면 죽음이라고 할 수 있죠. 죽음? 혹시 저승사자 같은 건가? 비슷하긴 한데 저승사자는 아니에요. 제가 말했잖아요. 전 죽음이라니까요. 아니, 내가 죽었다는 거야? 네, 맞아요. 저기 보이죠? 트럭에 치여 쓰러져 있는 아저씨의 몸뚱이. 자신을 죽음이라고 소개한 아이가 말을 할수록 나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럼 지금 난 영혼만 남아있는 거야? 난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떻게 되긴요. 이제 저랑 같이 가야죠. 아이는 싱거운 질문을 들었다는 듯 시큰둥하게 답한 뒤 뒤돌아섰다. 잠깐만! 난 아직 죽을 때가 아니야! 난 아직 젊다고! 나에게는 가족이 있단 말이야! 죽음의 나이가 있나요? 1살이어도 죽을 수 있고 99살이어도 안 죽을 수 있죠. 하지만 내가 자신을 따라가지 않고 쭈뼛대는 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아이는 팔짱을 낀 채 비꼬듯 말했다. 아저씨는 은근히 귀찮은 스타일이네요.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이 딱 하나 있긴 해요. 그 방법이 썩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요. 뭐? 정말? 뭔데?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어. 나는 그 아이에게 빌었다. 살면서 누군가에게 목숨을 구걸할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니 자연스레 구걸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정말 살고 싶었다. 그럼 2명의 이름을 대세요. 아저씨 대신 죽을 사람들 말이에요. 나 대신 죽을 2명의 이름? 대신! 아저씨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만 가능해요. 뭐? 왜? 그게 법이니까요. 죽음이란 건 결국 빚이랑 다른 게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불해야 된다고요. 하지만 왜 하필 사랑하는 사람을...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포기하고 자기가 죽고 말죠. 이 방법이 썩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나는 머리가 핑핑 돌기 시작했다. 하지만 어쩌겠어. 살려면 뭐든 못할까. 그럼 나 대신이랑 너 친구. 나는 가장 친한 친구 2명의 이름을 말했다. 속으로는 그 친구들에게 사과하며 말이다. 땡! 왜 땡이야?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이라고. 가장 사랑하지는 않나 보죠. 시간이 없어요. 얼른 끝냅시다. 나는 머리를 쥐어짜며 이 사람 저 사람의 이름을 대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이는 고개를 내저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난 후 더 이상 읊을 이름이 생각나지 않았고 결국엔 끝까지 모른 척하려던 이름 2개를 말했다. 내 아내와 딸, 이림님이랑 김나림.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 그 아이가 흥분한 목소리로 답했다. 네? 이림님이랑 김나림이요? 진짜로요? 와, 자기 목숨 살리겠다고 아내랑 딸을 죽이는 거예요? 아이가 뱉은 말은 내 양심을 건드렸지만 나는 외면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한번 물을게요. 정말 이림님이랑 김나림인가요? 그래. 내가 겁쟁이라는 건 나도 안다. 잘 알고 있지만 살려면 뭐든 해야 했다. 왜냐면 난 죽는 게 너무 무서웠으니까. 알겠어요. 자, 이제 되돌아갑니다. 아이는 내게 다가왔고 난 결국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잠시 후 아이가 천천히 내 2 눈을 가린 뒤 조용히 말했다. 아, 한 가지 더. 난 속으로 눈물을 삼키며 귀를 기울였다. 아저씨는 나와 했던 대화를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갑자기 무언가가 뒤에서 확 잡아당기는 느낌과 동시에 코앞에서 트럭이 휙 하고 빠른 속도로 지나갔다. 조심해요, 아저씨. 교복을 입은 검은 머리의 아이가 날 놓아주며 말했다. 하마터면 죽을 뻔했잖아요.
난 쿵쾅거리는 심장을 가라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호흡을 가다듬은 뒤 속으로 생각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다. 곧 진정이 된 나는 다시 걸으려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나는 살아있다는 거에 감사해야 하며 미소를 지은 채 전화를 받았다. 네, 여보세요? 김순림 씨 맞으시죠? 저는 나경찰 경이라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전해드려야 할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방금 아내분과 따님이 사고로...